자, 이번에는 1월달에 시험이 있었던 GTQ 시험이 있었던 걸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1월달, 그러니까 1월 20 며칠 날 봤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하는데, 일단은 항목은 A형입니다. A형, 문제 유형 A형이고요. 시험 시간은 90분인데 지금 문제 1번하고 2번, 3번, 4번 따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분배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15분 안에 정도 푸시는 게 가장 20분, 15분 안에 푸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자, 1번 문제 일단 순서는 1번부터 4번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따라서 푸실 수 있을 정도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조건이 있어요. 요 원본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시면은 요 경로 안에 요 이미지가 있고요. 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요 출력 형태에 맞는 이미지를 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파일명은 일단 파일 저장 규칙에서 파일명은 JPG하고 PSD 두 가지가 있는데, 요 JPG로 저장할 때 수험번호 성명 1번, PSD도 수험번호 성명 1번 이렇게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 지켜주시면은 시험을 아무리 잘 보셔도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JPG하고 PSD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사이즈도 JPG는 400 곱하기 500 픽셀, PSD는 40 곱하기 50 픽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제작을 400 곱하기 500 픽셀로 들어가서 사이즈를 40 곱하기 50 픽셀로 그러니까 낮춘 다음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400 곱하기 500 픽셀의 이미지를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파일에 New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단축키가 Ctrl N이라서 여러분들 처음에 무조건 어떤 파일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Ctrl N을 누르시면 새 파일 만드는 게 이렇게 떠요. 새 파일이. 자, 아예 처음부터 여기 이름에다가 네임에다가 수험번호 성명 1번을 바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수험번호 그리고 하이픈 이름 적어주시고요. 이름, 그 다음에 문제 문제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1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JPG 크기, 저희가 JPG 이미지를 제작할 거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크기는 400 곱하기 500 픽셀입니다. 위드스가 400 픽셀이 될 거고요. 여기 유니트, 요 단위를 픽셀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이트, 높이는 500 픽셀이 되죠. 그리고 이 GTQ 시험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게 리솔루션, 해상도는 72 잡아주셔야 되고요. 컬러 모드는 반드시 RGB로 놔주셔야 됩니다. 절대 CMYK, 그레이스케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흑백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RGB하고 CMYK가 있는데 얘네들이 원하는 거, 여기 이제 GTQ 시험 보는 데에서 원하는 거는 RGB 컬러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거는 여기 8비트 잡아주시고요. 어떤 걸 사용하시든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 4개만 맞춰주시면 돼요. 요 4개만.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창이 하나 뜨죠. 창이 요렇게 뜨고요. 그리고 처음에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오른쪽 이제 패널 세팅을, 인터페이스 세팅을, 지금 제 거는 요 툴바가 오른쪽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왼쪽에다 두고 쓰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오른쪽에다 옮겼냐면은 왼쪽에다가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은 종이를 받으실 건데 저는 이렇게 파일로 열어놓고, 저희는 연습할 때 파일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좀 더 보기 편하도록 툴바를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열어주시고요. 펜툴 쓰실 거기 때문에 패스 패널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없애주셔도 돼요.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요 부분만 일단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여기다 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 1번 이미지고요. 필터는 크로스 해치, 그물룬이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스 파일 보시면 1급의 1번 JPG예요. 1급의 1번 JPG. 요 이미지고요. 요 이미지를 여기에 불러와 줍니다. 이렇게 끌고 와 주시면 돼요. 바로 다시. 자, 소스 파일 요 폴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 가셔도 요렇게 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1급의 1번 이미지를 이렇게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굳이 오픈에 들어가서 임포트에 들어가서 갖고 오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폴더 하나 열어놓고 이렇게 끌고 와 주시면 됩니다. 근데 끌고 왔는데 여기 X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니까 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키워주시고 그냥 위치만 조금 눈대중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요 부분 요만큼만 보이니까, 그죠? 요 정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엔터키 눌러주시면 이제 요 크기가 여기에 적용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필터 크로스 해치라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메뉴 필터에 들어가셔서 메뉴 필터, 그리고 여기 밑에서 고르시는 게 아니고 필터 갤러리에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반드시 RGB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필터 갤러리는 RGB에서밖에 활성화가 안 돼요. RGB에서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셔야 돼서 반드시 RGB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수험번호 이름 1번 내가 지정한 거 옆에 1급의 1 그리고 RGB 8비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RGB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 갤러리 들어가셔서 크로스 해치를 여기서 찾으시는데 요 메뉴 요 크로스 해치 요거 찾으시면 굉장히 또 한 번씩 다 눌러봐야 돼요.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 다 누르지 마시고 여기 오른쪽에 OK랑 캔슬 밑에 보시면 텍스처라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영어로 크로스 해치이기 때문에 C로 시작이 돼서요. C 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 크로스 해치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찾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설정하라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만지실 필요 없고요.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그럼 1번 문제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펜이나 펜 하나 갖고 가셔가지고 내가 푸른 문제는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짝짝 거주세요. 짝짝 거주시고 한번 끝난 거는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짝짝 거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안에 충분히 다 문제를 풀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이브 패스입니다. 세이브 패스. 자전거 모양을 그리라고 하네요. 자, 펜툴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어려운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툴로 그림을 그리실 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200픽셀 요 화면 여기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에서 안으로 들어온 부분에서부터 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 50, 100 사이에 한 50에 가까운 위치, 자 이 정도 위치에서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50보다 조금 밑에,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자 클릭 자전거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둥글게 나갈 때는 직선은 그냥 뭐 이렇게 클릭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펜툴로 연습을 하실 때, 펜툴로 이렇게 하실 때 여기 옵션 바에 패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쉐이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패스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둥글게 바퀴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요 펜툴을 다루는 능력을 테스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 얘 모양을 똑같이 자전거랑 똑같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은 직선으로 내려와서 둥글게 했더니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휘어버립니다. 모양이 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Alt 키를 누르시고 요 점을 마지막에 찍었던 요 둥근 부분의 점을 클릭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바디 부분 이렇게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 또 둥글게 자전거 바퀴 들어갑니다. 자전거 바퀴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서 직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Alt키 눌러서 점 클릭 해주시고, Alt키 눌러서 클릭. 그래서 요 그림에 문제에 출시된 요 부분 모양만큼만 비슷하게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전거 모양으로 비슷하게만 잡아 주시면 되고요. 자, 위치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 요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글씨가 생성이 되어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요거 진행을 해 주시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자전거 요 외곽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외곽 라인만 먼저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내부의 동그라미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또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자, 뒷부분에도 이 동그란 바퀴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굳이 직선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다 둥근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클릭 드래그로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요 내부에 요 바퀴 모양과 안에 구멍 뚫린 부분, 여기도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얘는, 자, Alt키 눌러서 적절하게 또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삼각형.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패스 패널을 열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패스 패널 열어 놓으셨으면 여기에 워크 패스라고 해가지고 자전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잡아 주신 다음에 지금 패스 저장을 하라고 해요. 지금 자전거 모양은 다 그렸어요. 패스 저장. 이 패스 저장은 뭐냐? 여기 패스 패널 보시면 요 워크 패스라는 게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작은 메뉴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작은 메뉴, 여기 들어가서 세이브 패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패스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자, 자전거 모양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OK 눌러 주시면 패스의 자전거 모양이라고 뜹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이브 패스. 그리고 2번 문제까지 지금 푼 거예요. 자, 세 번째, 3번. 마스크입니다. 자전거 모양으로 마스크가 될 거고요. 1급 2번의 JPG를 이용하여 작성. 지금 여기 출력 형태 보시면 자전거 모양 안에 또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죠. 그림이.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처음에 요거 패스 모양으로 그려놨을 때 사이즈가 너무 큰 거 같다 해가지고 이거를 굳이 또 바꾸시면은 시간을 그만큼 또 소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랑 적당한 크기에, 이거보다 조금 크셔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작아도 돼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적당히. 어차피 여러분들이 격자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반드시 틀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적당히만 배치를 해주시고,
자, 이미지 갖고 오겠습니다. 1급의 JPG, 1급의 2번 JPG를 갖고 와서 여기다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요렇게 자, 얼추 비슷하게 보이게끔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보이게끔만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폴더에서 이미지를 갖고 오게 되면 얘는 반드시 여기에 X자가 떠요. X자가. 그건 뭐냐?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크기 변형을 해주는 툴입니다. 그게 이제 적용이 돼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사이즈랑 회전, 뭐 방향이랑 이런 걸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뜨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시고 나서 마스크라는 기능을 씁니다. 마스크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지금 자전거 모양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얘가 여기 밑에 클릭을 하게 되면 패스 모양이 안 보입니다. 반드시 패스 모양이 보이는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옵션 바에 보시면 마스크라는 버튼이 있어요. 마스크 버튼. 요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요렇게 됩니다. 자전거 모양 마스크로 해서 여기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요 레이어에, 요 자전거 이미지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블렌딩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블렌딩 옵션을 눌러주시면 레이어 스타일 이렇게 뜹니다. 시험 문제 레이어 스타일, 여기 레이어 스타일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선이 3픽셀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여기 옆에 네모 클릭 절대 하지 마시고요. 헷갈리니까 스트로크 글씨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옵션 창이 바뀌어요. 그래서 3픽셀에, 그리고 색상, 여기 샵하고 6개 들어가 있는 거는 색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컬러 부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밑에 컬러 피커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샵하고 숫자 6개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뭐 숫자도 들어가고 영문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6을 6번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고요. 엔터나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레이어 스타일 안에 이너 섀도우라는 내부 그림자 기능이 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너 섀도우를 눌러주시고요. 이너 섀도우는 디스턴스 값하고 사이즈를 5픽셀 요걸로 세팅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5픽셀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요 출력 형태 요 자전거 모양하고 자 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제게 조금 더 투박하고 두툼하게 나오긴 했지만, 자 이걸로 GTQ 시험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그 시험 감독관이 제 영상을 보고 깎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급 3번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1급 3번 이미지. 1급 3번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엔터를 눌렀는데, 자, 자전거 모양이 또 보여요. 그죠? 자전거 모양이. 그래서 자전거 모양을 안 보이게 여기 패스 패널에서 자, 빈 공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자전거 모양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니까 요 May use full lane이라고 해가지고 자, 요것만 보이죠? 간판만.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눕기 따기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자, 마그네틱 라소 툴을 사용을 하셔서 마그네틱 라소 툴을 사용해서 자,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뭐 요것도 완벽하게 뭐 똑같이 따주실 필요는 없어요. 따주실 필요는 없고, 자 일단은 뭐 완벽하게 똑같이 따주면 좋기야 좋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J를 사용을 하죠. 그죠? 마우스 우클릭에 레이어 비아 카피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요거의 단축키인 컨트롤 J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이미지는
자, 딜리트로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뒤에 눈만 꺼주세요. 이렇게 눈만 꺼주시고 요 레이어를 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즈 줄이는 게 여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T 또는 메뉴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요거를 눌러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요거 잡아주시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가 비슷해 보이게끔 잡아주신 다음에 자, 바깥쪽에 커서를 갖다 두시면 얘를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기울이고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전거 가리지 말고 한 요 정도면 되겠네요. 요 정도 놓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요 사이즈에 요 기울기에 일단 자 1급의 3번 이미지가 들어와진 거고요. 얘는 레이어 스타일의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의 기능이 들어가져 있어요.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조금 더 블렌딩 옵션을 사용을 하실 때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도 되고, 레이어 하단에 보면 여기 FX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FX 누르셔서 베벨 앤 엠보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베벨 앤 엠보스 이게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에 베벨 앤 엠보스라는 기능이 적용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거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OK. 그러면 요 FX 베벨 앤 엠보스라는 기능이 들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4번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이제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자 쉐이프 툴이에요. 쉐이프 툴인데 얘네들이 말하는 요 쉐이프 툴 모양 도구는 뭐냐면, 저희 이제 요거 툴 보시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렉탱글 툴, 라운디드 렉탱글 툴 이렇게 도형 툴이 있어요. 도형 툴 제일 밑에 보시면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고 있는데, 이 커스텀 쉐이프 툴 누르시면 요 옵션 바에 여기 쉐이프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도형이 나와져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 모양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전거 모양 여기 있네요. 자동차 탈 것 있는 이미지 쪽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창이 꺼지고요. 그리고 쉐이프 여기에 자전거가 선택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일단은 기울어져 있는 이미지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자, 요 사이즈에 맞게끔 비슷해 보이게끔 시프트를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요. 시프트를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또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요걸 눌러 주신 다음에 프리 트랜스폼 패스 눌러 주신 다음에 얘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요 답안 이미지처럼 기울여 주신 다음에 배치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두 이미지를 얘가 포함을 하죠.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엔터를 눌러 줍니다.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자, 요 쉐이프 툴 보시면은 자전거 모양에 자, C 6개의 색상이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섀도우랑 세틴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요 도형을 하실 때 도형도 쉐이프가 있고 패스가 있고 픽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도형은 쉐이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색상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얘 색상을 어떻게 해주시냐, 여기 필 부분에서 색상을 지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요것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요 쉐이프 레이어에 요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컬러 피커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자전거 모양은 C가 6개예요. C가 6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자, 이너 섀도우랑 세틴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FX에서 이너 섀도우 눌러주시고,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리면서 이너 섀도우가 클릭이 됩니다. 그 다음 세틴이 들어가요. 세틴 눌러주시고, 색상은 여기 세틴 여기 옵션 창 보시면 여기 색상 집어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6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3 6개 눌러서 OK 눌러주신 다음에 이것도 지금 자전거 모양인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OK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전거 모양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나뭇잎 모양. 나뭇잎 모양 여기 2개 있죠. 나뭇잎 모양.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나뭇잎 찾습니다. 또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좀 요런 이파리들 낙엽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 시험 문제에 있는 낙엽이 있죠. 시험 문제 나와 있는 요 낙엽 요거. 그래서 크기 어느 정도 보고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는 색상이 지금 2가지 색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2가지 색상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996600 넣어주시고, 그죠? 요 색상이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자 무브 툴로 배치하고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패스 불러와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배치한 다음에 여기 옆에 초록색으로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얘를 또 하나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요 나뭇잎 모양의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요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똑같이 이 쉐이프 레이어의 FX에 드롭 섀도우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주는데 컨트롤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J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무브 툴로 이동을 해주시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그리고 자, 요거 기울기 맞춰서 컨트롤 T 눌러주시고 돌려줍니다. 돌려서 방향 맞춰주신 다음에 사이즈만 줄여주시면 되겠죠. 모퉁이 점 붙잡고 사이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요 이제 사이즈 줄여져 있는 거는 색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 레이어 똑같이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색상 9 4개에 3 2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색상이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집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문자 효과 사이클링 타워 해가지고 이제 글씨가 이렇게 사이클링 타워 해가지고 글씨가 들어가지는데, 자, 처음에는 일단 글씨 크기나 이런 거 다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타입 툴을 선택하시면 여기 위에 타입, 자, 현재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리얼이죠. 그래서 영문 폰트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위에 상단 부분에 있어요. 자, 요 전체 있을 때. 그래서 에이리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귤러입니다. 옆에 보시면 레귤러라고 뜨죠. 여기도 이제 볼드체, 이탈릭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레귤러라고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40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직접 클릭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쓰는 거죠. 사이클링 타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에 뭐 배치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지금 보면 글씨가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와져 있어요. 볼록. 요거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요 글씨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에서 요 글씨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글씨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 옵션 바에 보시게 되면 여기 곡선, 그러니까 T라는 모양 아래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오는 곡선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워프 텍스트라는 창이 뜨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이 사이클링 타워라는 모양처럼 비슷하게, 자, 위아래로 다 볼록 올라가지면서 양쪽은 수직으로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크라는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게 아크가 맞을까요? 얘는 좀 아크가 아닐 것 같아.
아크가 아니고 아치구나. 아치가 아니고 뭐가 맞을까요? 아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치가 맞아요? 아치 어퍼? 아크 어퍼? 아크 어퍼. 아크 어퍼로 보게 되면 여기 밑에 부분도 이렇게 볼록 올라오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요걸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아크 어퍼에서 밴드를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도 따라 올라오죠. 그죠? 요렇게 해서 자, 요 이미지에 요 정도 걸치게끔 잡아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글씨를 요렇게 만드는 내용은 여기에 문자,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는 말도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요 모양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의 모든 요런 형태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워프 텍스트라는 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사이클링 타워라는 요 글씨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스트로크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글씨를 선택해서 FX 또 눌러주시고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눌러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자, 색상은 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아래에서 위로 현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색을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색상을 바꿔주실 때는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아래에 있는 요 두 점을 가지고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실 건데, 자, 일단 뭐 맨 처음 부분 클릭해 주시고 컬러 부분 클릭, 그리고 샵에서 FF6600 넣어줬더니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클릭해서 화이트 클릭해서 또 CC FF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색상이 바뀌죠.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요, 일단은 출력 형태의 이미지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틀려요. 그럼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앵글을 돌려주시면 되는데, 앵글을 살짝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한 시험 문제하고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모양이 잡히죠. 대각선으로. 자, 요런 글씨에 사이클링 타워라는 글씨에 색상을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도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스트로크도 클릭해 주시고 3픽셀의 색상은 요 컬러 부분의 색상은 6이 6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곽 라인까지, 회색으로 외곽 라인까지 지정이 돼서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출력 형태의 요 부분하고 내가 만든 요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1번 문제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중간에 1번 문제 풀고 저장, 그리고 1번에 1번 문제 풀고 저장, 1번에 2번 문제 풀고 저장, 이렇게 하나하나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그래픽 툴이기 때문에 중간에 튕길 위험성이 엄청 많아요. 그럼 중간에 튕긴다고 해서 얘네 그 시험 감독관들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날 진짜 뭐 1번부터 4번까지 다 했는데 저장 안 하고 다 했는데 컴퓨터가 튕겨버렸어요. 포토샵이 꺼져버리고. 그러면 시험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고 저장, 2번 문제 풀고 저장을 하시는데, 저장은 단축키가 컨트롤 S예요. 그죠?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저장하는 이제 세이브 에즈라고 해서 저장이 이렇게 뜨는데, 어디다가 저장해 주시면 되냐면 그냥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폴더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저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그 폴더도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수험번호 이름까지만 적으시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장해 놔주시고, 시험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제 수험번호 적고, 그 다음에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 폴더 안에다가 요 PSD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번 문제 풀고 컨트롤 S, 2번 문제 풀고 컨트롤 S, 그러면 같은 이름에다가 계속 덮어 씌우기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럼 중간에 튕겨도 바로 전거 바로 꺼내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엔 제출하는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JPG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JPG, 자, 컨트롤 시프트 S, 컨트롤 시프트 S면 똑같이 또 세이브 에지, 아까랑 똑같은 게 떠요. 여기서 포맷을 PSD, PDD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JPG로 저장을 선택을 하시고, JPG로 선택을 하시고, 어차피 PSD 파일로 지금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JPG 파일도 이름을 또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돼요. 저장. 그러면 JPG 옵션이라는 창이 하나 뜨는데, 퀄리티, 여기 숫자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로 그냥 여기 밑에 있는 스크롤을 최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게 퀄리티입니다. 이미지 퀄리티.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세이브 에즈라는 걸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웹용 저장이라고 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여기 파일에 보시면 세이브 포맵이라는 게 있고요, 단축키는 Alt Shift Ctrl S입니다. 옵션 버튼을 3개 다 누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trl Shift Alt 3개를 누르고 S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Save for Web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GIF가 아니라 JPG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RAW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맥시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세이브.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세이브 에즈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요 세이브 포앱으로 할 것이냐,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실 때 수험 번호 이름 여기 옆에 보시면 HTML 이렇게 뜨는데, 여기 포맷 보시면 이미지 온리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온리, 요거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할 게 더 많아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뭐 세이브 포 웹으로 하시게 되면 내가 저장할 이미지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PSD로 저장을 할 겁니다. PSD는 얘보다 10분의 1 사이즈예요. 그죠? 10%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단축키는 Ctrl Alt I가 될 겁니다. 메뉴 이미지에, Ctrl Alt I,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Alt Ctrl I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가.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 이미지 사이즈라는 요 창이 뜨는데, 여기에 위드스 40, 그럼 자동으로 밑에 헤이트도 50으로 바뀝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가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작아지죠, 화면이. 그죠? 이거 이렇게 화면 작아지게 하는 이유는 시험 감독관이고 시험 채점자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레이어만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그냥 Ctrl S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Ctrl S만 눌러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저장해온 그 PSD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Ctrl S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 수험번호 1번 요 문제는 그냥 꺼주시면 돼요. 왜냐면 총 4문제를 만드실 건데, 이 4문제 만들어 놓고 다 열어놓으면 또 컴퓨터가 성능이 좋지 않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튕길 위험성도 있고 멈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 문제가 다 풀린 거는 꺼주시면 돼요. 굳이 그거에 미련 갖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15분에서 20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20분 안에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펜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 문제는 15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